버려지고 찢긴 상처가 진주가 되기까지. 갓난신고. 어느 날 탁발을 나간 그는 한 집 앞에서 반야심경을 2번이나 외며 연부를 했는데도 집주인이 내다보지도 않았다. 그때 나병 환자 부부가 구걸을 하러 왔는데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병 환자들에게만 쌀을 주었다. 그 주인은 나병 환자에겐 한 대박의 쌀을 주면서도 그에겐 방아도 찢지 않은 겉보리 한 줌만을 주었다. 이를 본 그는 부처님보다 나병 환자가 더 낫구나 라고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따라가 같이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거절한다. 하지만 조오연은 끈질기게 그 부부들을 설득해서 먹고 자고 구걸하면서 그들과 반년 동안 움집에서 함께 산다. 그는 그들 부부의 따뜻함과 배려심으로 전에 느끼지 못한 평화를 누렸다고 한다. 알고 보니 그 남자 나병 환자는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다. 문학도 좋아하고 시도 썼다. 그는 조오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세계 명작 책을 구해 가져다 주며 명작의 줄거리를 들려주며 감상담을 나누기도 했다.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를 읽은 것도 그때였다. 그 나병 환자는 기인 같은 구석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는 스님에게 자기 아내의 젖을 빨아라고 하고는 그렇게 하면 이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고 한다. 그런 어느 날 그들이 조오연에게 혼자서 읍내로 나가 구걸을 해오라고 했다. 혼자서는 구걸을 시키지 않았던 분들이라 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키는 대로 구걸을 해서 움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고 잘 지내라는 당부 편지만 있었다. 그는 그 나병 환자를 잊지 못해 여기저기 수소문해 가며 전라도 해남까지 갔지만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다시 출가한다. 이번에야말로 스스로 승려의 길을 택한 발심출가다. 그는 당시 은사였던 밀양 성천사 인월 스님이 들려준 이야기를 무문관에서 언급했다. 스님은 도반인 조계종 정계대화상 성우 스님의 소개로 해인사에 와서 조계종 전종정인 고암 스님에게 수계를 받아 승려 인증을 받는다. 스님이 대처승의 상자여서 승려로서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할 것을 염려한 성우 스님은 수계를 받은 스님을 해인사 강원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도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태연하게 절에서 담배를 피는 바람에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 도반 조오연과 성우 스님 등은 승려시인회를 결성해 시문학 활동을 했고 스님은 유리라는 시동인으로도 활동한다. 그러므로 30대 중반부터 이미 시를 써온 셈이다. 그러니 그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시인이 됐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닌 셈이다. 당시 성우 스님은 스님의 열반 뒤 조오연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일화를 소개한 바 있다. 한 번은 청도 신둔사라는 절의 객실에서 하룻밤 함께 묵은 적이 있는데 그날 밤 신둔사의 강도가 들었다. 한창 자고 있을 때 복면을 쓴 강도가 들어와 턱 밑에 칼을 들이밀고 가진 것을 다 내놓으라고 했다. 혼비백산한 성우 스님은 벌벌 떨며 걸망 속까지 열어 보이며 가져갈 것 있으면 다 가져가라 했다. 그러나 오연 스님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죽일 테면 죽이고 살릴 테면 살리라고 배짱을 부렸다고 한다. 강도는 어이가 없었는지 눈만 한번 부라리다가 나갔다. 성우 스님은 이때 오연 스님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떤 두려움도 없이 자기만의 길을 갈 사람임을 간파했다고 한다. 아마도 자고 우면하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대한 성정은 타고난 것이기도 하고 어린 시절부터 갓난신고를 겪으면서 다져진 것이기도 할 것이다. 스님은 해인사에서 쫓겨난 뒤 삼랑진 근무사 약수함에서 6년간 정진하며 상당한 체험을 했지만 그는 어떤 불교적 체험을 통해서보다는 갓난신고의 고의 바다를 건너며 삶의 이치를 체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게 어느 순간 세상 이치가 훤해져 버렸다고 했다. 지독지정
새끼를 핥은 어미소처럼 약자를 껴안다. 어미는 목매기 울음을 듣지 못한 지가 달포나 되었다. 빨리지 않은 저통이 부어 온 몸을 이루는 뼈가 자리다. 통나무 구유에 담긴 염을 풀냄새에도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다 알고 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어미가 살아온 것처럼 살아갈 것임을 곧 어미를 잊을 것임을. 어미는 젖을 떼기도 전에 코를 꿰었다. 난생처음으로 부르르 몸을 떨었다. 아파서만은 아니었다. 어린 눈에 뿔을 갖고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는 그 어미도 미웠다. 그러나 그 어미는 그 밤을 혀가 마르도록 온 몸을 핥아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팔려갔다. 보았다. 죽으러 가는 그 어미. 걸음걸이를 꿈쩍 않고 버티던 그 힘, 그 뒷걸음질을 드립다. 사립작을 향해 내뻗던 뒷발질을 동구 앞 당산길에서 기어이 주인을 떠받고 한달음에 되돌아와 젖을 먹여주던 그 어미우. 평생은 입에서 내는 흰 거품이었다. 스님의 어미라는 시를 읽으면 간내 도우지 않은 중생의 애닮은 고통이 36,000 뼈를 시리게 한다. 어미소와 송아지의 심중에 어쩌면 이토록 일심과 동체에 이를 수 있을까. 그 경지가 아득해질 뿐이다. 어려서 어머니를 떠나 절집에 맡겨졌던 그에게서 오세 암동자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아무도 없는 깊고 깊은 겨울 설악산 암자에서 불모 관세음보살에 의지해 모진 겨울을 난 어린 동자의 애달픈 그리움 같은 것이다. 인간은 어려서 모정이 결핍되면 사람을 믿기 어렵게 되고 그 분리불안의 공포를 떨치기 어렵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이다. 스님도 그 그리움과 짙은 애수가 골수에 맺혀 시로 터져 나왔다. 그러나 그는 그 응어리에 걸려 있지만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자신이 어머니 같은 자애로운 보살이 되었다. 칼로 베어내는 듯한 파도가 스쳐간 상처를 진주로 토해낸 조개처럼 그는 내게 생모가 90세가 넘어 백담사로 찾아왔는데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세상을 뜨자 고향 읍내 여관을 잡아 묵으며 자기식 이별을 고했고 끝내 상가엔 가지 않았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인도 다람살라를 찾은 부모를 따라온 한 한국인 소년이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소년이 엄마라고 답하자 달라이라마는 엄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넓혀온 세상 사람, 온 중생을 다 사랑하게 되면 부처가 된다고 답했다.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이 세상에 가엾은 이들에 대한 연민으로 승화하며 그 자비를 확산해 갔던 스님의 모습이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고관 대작들과도 가까이 지냈지만 그가 늘 세심하게 정성을 쏟은 이들은 약자들이었고 만해상을 준 이들도 대자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금강산 건봉사에 거행된 오연스님의 다비식의 대미는 한 유랑승의 무예춤이었다. 그 노승은 스님의 법구가 활활 타오르는 다비식장에서 춤을 추며 오연스님을 보냈다. 깊고 깊은 상실의 아픔이 배인 춤사위였다. 스님이 주석하는 설악산 신흥사나 백담사엔 선방결제나 해제 때면 유랑승들이 몰려들었다. 종단에선 승려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객비를 못 주게 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다. 이를 상자들이 제지하면 너희는 저들보다 뭐가 잘났노. 저 사람들은 객비 몇 푼 얻으면 그만이지만 너희들은 그 돈 아껴 어디다 쓰노? 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곤 했다. 그렇게 사찰 내에서도 객비나 동냥할 정도로 사정이 어려워 어느 절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을 스님만큼 승려 대접, 사람 대접해주는 이는 요즘 풍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스님은 말년에 유랑승을 모아서 자신도 한번 가보지 못한 인도성 지순례를 가겠다는 꿈을 꾸기도 했다. 서울 대학로에 있는 가산불교연구원에 주석하던 지관 스님은 말년에
오연 스님을 초청해 식사를 함께했다. 지관 스님은 동국대 총장을 거친 불교계 최고의 학승이자 현직 총무원장이었다. 지관 스님은 당대의 대율사로 해인사에서 오연 스님이 젊은 날 담배 피우는 것을 보고 쫓아낸 자운 스님의 상좌다. 지관 스님은 은사와 달리 오연 스님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을 승려들이 시비하면 겉만 보지 말고 그 안살림을 보라며 오연 스님을 두둔했다. 오연 스님도 지관 스님이 금성문에 꽂힌 역대 고승들의 비문을 망라해 정리한 역대 고승비 문총서 7권을 보고는 원효 이후 지관 스님만한 학자가 없다며 칭송했다. 지관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일 당시 조계종 총무원과 조선일보사 간의 갈등이 커졌을 때 조선일보 사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지관 스님에게 직접 가서 사과를 하게 한 것도 오연 스님이었다. 두 어른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말이 없었다. 이심전심이었다. 그러나 둘은 서로가 서로의 진면목을 익히 본 지음인 지기지우였다. 불교계 대표적인 연구기관인 가산불교연구원이 현대 대장경 불사격으로 진행 중인 불교대백 과사전 가산불교대사림 22건 발간 작업이 설립자인 지관 스님의 열반 후 위기에 봉착하자 아무도 몰래 연구원 이사장을 맡아 수십 명의 연구원들을 지원해온 것도 오연 스님이었다. 정승집계가 죽으면 상가가 문전성시지만 정작 정승이 죽고 나면 상가가 텅 빈다는 염랑세태는 현대에 더욱 심해졌다. 그런데도 치기지우의 사후에까지 의리를 베푼 덕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